아스날의 경기를 보니까 살짝 숨이 조여왔습니다. 토트넘의 라이벌이라고 했지만 전세 역전이 되더니 아스날은 리그에서도 1위에 올랐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압도적인 1위로 이번 조별리그 5차전에서 16강 1위 진출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아스날이 이렇게 승승장구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아스날은 주전 부상자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5명이 있긴 한데 없으면 안 되는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없어요. 혹시 빅클럽은 이렇게 부상도 안 당하는 선수를 뽑을 줄 아는 건가요? 아스날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사카, 마르티넬리, 제주스 모두 부상이 있었는데 서로 교대를 잘하면서 큰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이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아르테타 감독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이번 챔피언스리그 5차전 경기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승점 9점으로 16강 진출은 거의 확실하고 단지 1위냐 2위냐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번 상대는 랑스는 프랑스 리그의 팀인데 뭐랄까요, 수비적인 브라이튼 같은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부 승격을 하더니 곧바로 리그 2위를 해버리면서 챔스 진출권을 따내버렸습니다. 지난 시즌 최소 실점 1위 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승격팀이니까 기적이었나 보다 했지만 1차전에서 랑스가 홈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랑스를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건 확실하죠. 랑스는 내친 김에 16강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승점 5점이었는데 아스날과의 성적에 따라서 정말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인 아인토벤이 마지막 경기에서 아스날을 만나기 때문에 아인토벤도 알 수 없거든요. 이전 4경기에서 랑스는 4실점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나리오는 당연히 짤 수 있죠. 아스날을 상대로 무실점 혹은 무승부를 거둔다? 과연 그게 될까요? 아스날은 랑스를 홈으로 초청한 후에 100% 풀 전력을 가동시켰습니다. 어느 결승전을 준비하는 듯한 라인업이었습니다. 라야 골키퍼, 토미야스, 살리바, 마갈량이스, 진체코, 웨데구르, 라이스, 하베르츠, 사카, 제주스, 마르티넬리. 센 건 맞죠. 런던도 이제 추워졌기 때문에 영상 5도 이하였습니다. 부상당하기 딱 좋은 날. 죄송합니다. 솔직히 무슨 일이라도 좀 일어나길 바랬던 건 사실입니다. 토트넘만 고통당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억울함이 떠나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웬걸 아스날은 시작부터 맹공을 퍼붓습니다. 10분에 사카와 토미야스의 콤비 플레이로 센터링이 올라갔는데 하베르츠가 또 한 번 헤딩으로 골을 득점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골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단 2분 만에 토미야스의 문전 크로스에 제주스가 키가 작은데도 높은 점프력으로 경합해서 볼을 따내면서 문전으로 보내줬고, 하베르츠가 골대 앞에서 밀어넣으면서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이건 랑스에겐 큰 문제가 됩니다. 버텨서 한 방을 노리려고 했던 건데 이 경기를 패배하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간부터 맞불 작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8분 후에는 사카의 집념이 또 한 번 골을 만들어냅니다. 박스 안까지 드리블로 들어가더니 3명에게 에워싸였는데도 상대 수비의 다리 틈으로 발을 집어넣어서 기어코 빈 공간으로 내주었고, 이내 제주스가 현란한 개인기로 추가골을 넣어버립니다. 랑스는 어떻게든 골을 넣으려고 올라가다가 계속 아스날에게 당합니다. 전반 22분에 중간에 볼을 커트하고 바로 역습이 이어지면서 마르티넬리가 슈팅을 날렸는데 골키퍼의 선방이 하필 자석처럼 사카에게 딸려가더니 몸에 맞고 골이 되었습니다. 아스날이라는 걸 감안하면 22분 만에 3골이면 끝났다고 봐야죠. 평안한 아스날은 이후부터는 축제를 열어버립니다. 랑스가 그렇게 포기한 것도 아닌데 아스날이 때리기만 하면 골이 들어가요. 참나. 랑스는 라인을 끌어올리다가 또 일격을 당합니다. 전반 26분 단 한 방의 롱패스가 마르티넬리에게 배달되고 마르티넬리는 홀로 질주하더니 손흥민존에서 정광석과 같은 4번째 골을 성공시켜버리고, 전반 종료 직전에는 토미야스의 크로스에 달려들어온 웨데고르가 주발인 왼발로 아름다운 골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전반에만 5골을 퍼부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르테타, 아니 아스날이 원하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돼버린 거죠. 강팀이라고 해도 항상 부담스러운 건 경기 일정이 타이트하면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전반에만 5골 퍼붓고 승리를 확신해버리면 선수들을 빠르게 교체해줄 수 있게 되고 경기 안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벤치 자원들도 뛸 수 있게 해줄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양쪽 풀백을 모두 교체해줍니다.
역시나 풀백은 공격과 수비를 가장 많이 오가면서 뛰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매우 크죠. 그리고 아스날 에이스 사카도 라이스도 경기 중에 교체를 하면서 여유를 갖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는 양팀 모두 골이 없었고 소강 상태로 끝나나 했는데 후반 86분에 마르티넬리가 상대 진영의 박스 안에 쓰러져 있더니 VAR 확인하니까 마르티넬리를 때린 것도 모자라서 핸드볼 파울도 확인이 되어서 페널티킥으로 기어코 6대0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스날은 이렇게 부럽게 조 1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스날은 기회도 찾아오는데 이번 챔스는 큰 이변이 없다 보니까 16강 초 2위 팀 상대도 어려운 팀을 만날 확률이 적습니다. 잘하면 파리 생제르맹, 라이프치히, 인터밀란 정도입니다. 사실 아스날을 그렇게 싫어할 이유는 없었는데 토트넘을 강하게 응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배가 겁나게 아프긴 하네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차피 챔스에 관심 없거든요. 오히려 아스날의 챔스 승승장구는 토트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스날도 그렇게 선수층이 두텁진 않습니다. 16강, 8강까지 오른다고 봤을 때 체력 문제, 부상 문제 더 위험 생기고 실제로 아스날은 항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시즌 후반기였거든요. 토트넘을 넘어서 4위에 오르다가도 결국 5위에 머무르게 되고 지난 시즌은 중반 이후까지 조 1위를 달리다가 결국 부상자 속출하면서 맨시티에게 우승을 내줬습니다. 아마 1위를 가장 오래 지키고도 우승 못했던 팀으로 남았다고 하죠. 이 경기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스날 상대가 바로 황희찬이 소속된 울버햄튼이기 때문입니다. 하필 아스날 홈경기이기도 해서 울버햄튼으로서는 버거운 라운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면 날씨와 졸전 변수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게 된다면 울버햄튼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마저 어렵게 됐습니다. 아스날의 슈팅 정확도가 랑스전처럼 나오면 울버햄튼도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활약 덕분에 최근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전 풀럼과의 경기에서 90분경에 풀럼이 굉장한 리액션으로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주심은 처음에는 휘슬을 불지 않았는데 VAR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더니 페널티킥이 인정되면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풀럼과의 극적 패배가 아니면 맨시티전부터 6경기에서 3승 2무 1패의 호성적이고 거기다 그 사이 상대팀들이 미쳤습니다. 맨시티, 아스톤빌라, 뉴캐슬, 토트넘을 상대로 무패 2승 2무입니다. 아스날도 분명 무서운 팀 맞지만 울버햄튼도 저력 있는 팀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응원해 보시죠. 특히 황희찬의 활약이 놀랍습니다. 리그 7골로 득점 5위에 올라있고 이는 손흥민과도 한 골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경기 MOM에 황희찬이 선전되기도 할 만큼 부상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미토마와 견주면서 살짝 처져있는 느낌이었지만 컨디션이 제대로 올라오니까 황희찬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토트넘 추락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황희찬이 아스날을 상대로 미친 활약해주면 좋겠네요. 혹 아니어도 좋으니까 희찬아 올 시즌 목표는 부상 없기로 함 가보자. 황희찬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